교과서 1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완성해 볼 건데 연습 삼아 지금 정답 파일은 불러놨어요. 정답 파일 불러놓고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 및 내용을 만들면 별도로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제목 똑같이 쓰시고요. 제목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표를 만들어 넣을 건데 칸은 전체가 5칸이에요. 줄은 하나, 둘, 셋, 넷. 아까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인가요? 3, 3은 9, 10, 12개예요. 12줄. 행은 12개고, 칸을 5칸으로 잡았을 때 하고, 5개로 잡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줄은 12줄인데 칸을 4칸으로 잡았을 때 하고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칸이 4칸이 만들어졌을 때 하고요. 이렇게 칸이 4칸을 만들어졌을 때 하고 5칸이 만들어졌을 때 차이가 뭐냐면은 5칸을 만들면 여기는 구분이라고 쓰고 순이라고 쓰고 단지명 옆에는 공시가격 밑에는 2011년 2012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들을 합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합하고 여기도 합하고 옆으로도 합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5개를 만드느냐 5칸을 만드느냐 4칸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단지명이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공시가격이고요. 2011년 2012년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이제 합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셀을 병합한다 그러죠. 병합 하나로 합하는 걸 병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 칸을 반을 쪼갤 거라는 거예요. 그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보세요. 얘네들을 셀을 병합을 할 거냐 분할할 거냐 어떻게 줄은 그대로 두고 칸만 2칸으로 나눌 거냐 이렇게 가운데 2개로 쪼갤 거냐 이렇게 쪼갤 거냐 아니면은 이 안에 보면 연필이 있어요. 연필 표 그리기라고 있어요. 연필 이걸 이용해서요 연필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칸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셔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선색은 이따가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장 쉬운 거는 블럭을 잡고 셀을 나누겠다. 그래서 칸만 열이 칸이잖아요. 이렇게 나누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분 여기다가 순위 그리고 이제 2개는 어떻게 돼요? 또 병합하고 병합을 하겠죠. 요런 식으로 5칸을 4칸을 만든 상태에서 쪼갤 거냐 아예 처음부터 5칸을 만들 거냐. 근데 처음부터 5칸을 만들면 이 너비가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좀 좁히고 순위는 좀 많이 좁히고 단지명 땡기고 공시가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공시가격이 둘 다 맞아야 되잖아. 칸칸이 너비가. 그거는 블럭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레이아웃에 와서 여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셀 크기 높이 맞추는 거 너비 맞추는 거 있단 말이에요. 너비 맞춰라 그러면 너비가 가운데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셀 크기가 뭐 너비 맞추는 거 있어요. 너비 같게.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을 다 블럭 잡아서 너비를 막 같게 한다 그러면 아까 원래 5칸 맞는 것처럼 돌아가겠죠. 그래서 구분을 좀 좁히고 순위는 좀 더 좁혀야 되겠고, 그렇죠. 순위는. 그래서 단지명 빼내고 이 나머지 2칸은 너비를 같게끔 해주면은 알아서 2개가 딱딱 넘어줄 테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45억 6천 만원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45만 쓰자 이런 얘기를 했죠. 양이 너무 많으니까는 44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줄이 여기에요. 여기 문제가 여기입니다. 여기 순위는 1 2 3 1 2 3 1 2 3 들어가는데 제일 아랫줄, 이 제일 아랫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의 칸을 합해 있잖아요. 얘는 또 병합하면 되지. 셀을 병합. 병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합병이라고도 해요.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거를 셀 병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셀 병합. 이렇게. 그럼 하나가 됐죠. 그럼 여기다가 뭐 비고 해가지고 책에 보면은 전용 면적은 270을 기준으로 하였음 면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표가 색깔이 안 이쁘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머리클행 따로 할 건지 요약행 따로 할 건지 줄무늬행 따로 할 건지 머리글, 요약글, 줄무늬행, 마지막 열, 줄무늬 열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표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생긴 게 표예요. 그렇죠? 이게 표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첫 줄, 머리줄, 머리글 행 색깔이 들어갔어. 요약행은 뭐예요? 요약행? 제일 마지막 줄. 그 다음에 첫 번째 칸, 마지막 칸. 그런데 이 첫 번째 칸도 이상한 게 아랫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합을 하는 바람에 첫 번째는 알겠는데 제일 마지막 줄도 얘가 첫 번째라 그러고, 근데 마지막 칸을 찾아보면은 얘는 또 한 줄로 돼 있으니까 얘도 마지막 칸이다 라고 하고, 공식학용은 또 두 줄을 나눠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줄무늬 행은 뭐예요? 색깔을 지그재그. 줄무늬 열은 칸칸이 지그재그. 그러니까 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모양새가 있거든요. 이런 모양새. 이런 모양새를 내가 정해주면은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이런 모양새를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내가 처음으로 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처음 거. 색깔을 넣을 거냐. 왼쪽 위에는 허옇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색깔이 점차 변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넣을 거냐. 에이, 나는 안 할 거야. 내가 그냥 블럭 잡아서 여기는 홈에 가서 색깔을, 난 노란 색깔을 깔을 거야. 글자 색깔 말고요. 지금 채우는 색깔이니까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레이아웃에 가볼까요? 여기에 색깔 바꾸는 게 있어요? 디자인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표 스타일에 가면 페인트 통이 있어요. 나는 노란색 칠할 거야. 요 칸은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색깔을 나는 빨간색을 칠할 거야.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테두리 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칠하는 기능은, 요런 거는 표. 엑셀에도 똑같아요. 표가. 엑셀도 이렇게 돼 있어요. 표를 만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건드려 놨잖아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그럼 여기 있는 걸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응? 얘는 또 돌아간다. 제가 여기다 색깔을 아까 노랗게 칠했죠? 빨갛게 노랗게 칠했잖아요. 노랗게 들어가네. 여기 있는 걸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빠지고요. 근데 엑셀은 또 달라요. 엑셀에서는 내가 색깔을 칠해 놓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아무리 클릭해도 색깔이 안 변하더라고요. 파워포인트는 이왕이면 좀 예뻐 보여야 되거든. 요렇게 뭐 요렇게 아니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색깔을 넣든지 말든지 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를 몇 칸으로 나눌 것이며 몇 줄로 나눌 것이며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네들은 블럭을 잡아서 지워볼까요? 삭제 줄. 자, 줄이 삭제됐잖아요. 그럼 밑에 이제 또 줄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집어넣냐 이거죠. 탭키 누르고 있어요. 제가 탭키. 탭키를 누르면은요 옆으로 가다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밑에 생겨요. 여기다 1, 2, 3 쓰고 탭키 누르면 또 한 줄 생겼잖아요.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병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할 수 있어요. 필요 없으면 블록 잡고 삭제. 이때 행이 줄이죠. 줄 삭제. 칸 삭제. 아예 표 자체를 삭제. 이러면 그냥 뭐 표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삭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필요하면 마지막 칸에 갖다 놓고 탭키 누르시면 줄은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표 작업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컴퓨터라고는 과목이 그래요. 내가 안 해보면 몰라요. 설명 들을 땐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청년들은 한번 듣고 집에 가서 내가 막 하면 잘 돼요. 근데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면 설명 듣고 직접 해보고 나서 집에 가는데도 해보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처럼 잘하려면 젊은 사람 2번 연습할 때 우리는 20번 연습해야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격증반에 와서 공부를 하셨는데 나이가 60이 됐어요. 근데 자격증을 따야 될 일이 생겨서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요. 책이 너덜너덜해요. 그분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학창시절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저도 헷가닥해요. 저도 헷가닥해요. 예. 자, 137페이지로 갈게요. 슬라이드 차트. 지금 우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여기다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목 및 내용을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목 및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제목 쓰고 내용을 써야 되는데 글자를 쓸 건지 아니면 여기에는 표를 그려 넣을 건지 차트를 집어넣을 건지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건지 그림을 불러올 건지 클립 아트를 불러올 건지 동영상을 가져올 건지 많이 쓰는 기능을 밑에 6개를 넣어놨어요. 오죽하면 이거를 빈 화면에다 넣고 제목만이나 이렇게 놓고 나면 내가 여기다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삽입해 가서 표를 그리던 그림을 가져오던 도형을 가져오던 차트를 가져오던 그려오는 거고, 굳이 그리지 말고 있는 걸 클릭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불러오면 되는 거죠. 자, 137페이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 다른 말로 그래프라고도 하죠. 이 그래프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숫자가 잔뜩 보이는데, 이 숫자가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글자죠. 45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숫자로 쓴 게 아니라 그냥 글자로 쓴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실제 숫자였다면 어느 게 큰지 어느 게 작은지, 50억도 있네요.
52억도 있고요. 19억도 있고 16억도 있네요. 이게 뭔 얘기야? 우리 동네 아파트는 아닌데.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 숫자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얼마나 큰 숫자가 나와 있고 얼마나 작은 숫자가 나와 있는지를 척척척 눈에 잘 안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방법이 그래프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근데 그래프로 보시려면 먼저 여기다 놓고 그래프를 그려라 할 수도 있고요. 엑셀처럼 표에다가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를 블럭을 잡아서 얘를 그래프로 바꿔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책을 한번 볼게요. 책에는 샘플을 다시 불러와서 본다면 8장에 있는 외국인 지분 증가 추이라고 하는 얘를 불러와서 작업을 할 건데, 얘는 이미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데이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와서 뭐 아까 거기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는 차트를 클릭해 볼 겁니다. 차트. 이 차트를 삽입하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어떤 차트로 만들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세로 막대를 할 건지 가로 막대를 할 건지 꺾은 서로 들쑥날쑥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원형으로 둥그렇게 할 건지. 근데 용도가 다 달라요. 막대 그래프하고 꺾어선 그래프하고 원형 그래프하고 영역형 그래프하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용도가 다 달라요. 근데 일단 이 책에서는 이 세로 막대 처음에 있는 걸 갖고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누르시고. 그랬더니 엑셀이 열렸어요. 파워포인트에서 지금 차트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엑셀이 열렸어요. 그렇죠. 오른쪽 엑셀 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컴퓨터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다 설치가 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도 댁에 가서 하시면 엑셀도 깔려 있고 파워포인트 깔려 있으니까 둘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릴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 책의 데이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쉬운 거로 바꿀게요. 141페이지 보시면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대로 쓸까요? 그냥 디스플레이. 여기는 전자, 화학. 근데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표에 엑셀에 있는 시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선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 끝에 모서리에 기역자 꺾인 것처럼 니은자 꺾인 것처럼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화학 옆에다가 반도체라는 항목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입력을 하시면 늘어났어요. 옆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는 다 지울 거고요. 여기는 5월 말, 6월 말, 7월 말. 얘는 또 없잖아요. 7월 말 밑에 7월 달, 9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 말 밑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두시면 안 돼요. 얘를 비워두면은요, 여기도 빈칸이 생겨요. 그래프상에서. 그럴 때 여기에 있는 기역자 꺾인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쓱 들어 올리세요. 여기 봐봐. 차트 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하려면 범위의 오른쪽에 있는 아래 모서리를 끄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마우스로 끌어서 위로 올리니까 이 파란 블럭 안에 실제로 데이터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숫자는 여러분이 책에 있는 대로 고쳐 쓰시면 되는데,
자, 데이터를 이렇게 다 입력을 했더니 숫자를 입력했더니 알아서 차트에 쏙 들어갔어요. 자, 오른쪽에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놓고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열릴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가 오른쪽으로 가고 엑셀이 왼쪽에 열릴 수도 있고, 모니터를 두 개 사용하시는 분은 왼쪽 모니터에 파워포인트, 오른쪽 모니터에 엑셀이 열릴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엑셀을 크게 보시면 엑셀만 크게 보일 수 있고, 파워포인트를 크게 하면 파워포인트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데이터는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책하고 우리 화면하고 같은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어떤가 보세요. 결과. 우리 책에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전자라는 이 종목이 밑에 깔려 있고, 우리는 5월 말, 10월 말, 9월 말이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 있고,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때 엑셀을 닫으면 얘를 못 고쳐요. 이 순서를 못 고친다고. 반드시 데이터 편집을 눌러서 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편집을 누르면 엑셀 창이 하나 더 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떠놓은 상태에서 행렬 전환. 엑셀 창을 닫으면 행렬 전환이 안 눌려집니다. 그래서 꼭 데이터를 편집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 창, 엑셀 창이 따로따로 열리고, 나는 파워포인트 창을 크게 놓고 볼 거야 라고 해서 크게 보셔도 돼요. 어차피 엑셀은 닫혀진 건 아니죠. 뒤에 숨은 것 뿐이지. 이럴 때 행렬을 바꿀 거예요. 가로, 세로를 서로 바꾸면 그래프가 달리 나타나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처음에 만들어진 값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월별로 지나가고 있어요. 월별로. 5월달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항목이 어떻게 됐어요? 저 반도체 화학 분야보다 어때요? 매출이 높은 것 같고요. 7월달, 9월달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나머지는 5월 말보다 7월 말이 올라갔고, 7월 말보다는 9월 말이 올라가고, 각각 디스플레이도 올라가고, 전자도 올라가고, 화학은 어땠어요? 화학은 7월 말에 내려갔다가 올라갔고, 반도체는 어땠어요? 7월 말에 올라갔다가 9월 말에 떨어졌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행렬을 전환시키면 우리 교재처럼 이 종목별로 보는 거잖아요. 디스플레이 종목은 상승세, 전자 부분도 상승세, 화학은 어떻게 했어요? 잠깐 주춤했다 상승세, 반도체는 상승했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반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쩍쩍쩍 올라가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어때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금액이 커요. 화학은 중간에 잠깐 주춤했다가 쫙 올라갔어요. 이런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봐야만이 편하다라는 거죠. 이걸 엑셀로 보면 어떻게 돼? 숫자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올라간다 내려갔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자, 이제 차트를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엑셀하고 지금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이제 엑셀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면 그때는 엑셀을 닫으시면 돼요. 닫아 놓으니까 행렬 전환 안 돼요. 얘가 필요하면 편집 눌러서 행렬 전환하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엑셀 닫으면 되고. 이렇게.
자, 140페이지 한번 설명 볼게요. 140페이지. 간혹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차트를 삽입하겠다고 해서 차트를 클릭했더니 엑셀 창이 열리면서 착 작업이 됐잖아요.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그런데 이 책의 설명은 뭐냐면, 조금 전에 여기 와서 만약에 삽입해 가서 차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엑셀이 열려야 되는데 엑셀이 안 열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열릴 때는 엑셀을 실행해 놓고, 엑셀을 실행했잖아요. 엑셀을 실행해 놓고 이 상태에서 삽입해 가서 차트를 하던, 아니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차트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엑셀이 열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엑셀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가 열린다 이거지. 여기 데이터가 열린다 이거야. 열린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차트 삽입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있는 그런 뭐 이상한 경고 메시지 같은 게 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 눌러주고 나서 엑셀을 먼저 실행해 놓고 나서 다시 차트를 만들면 그때 열린 엑셀에서 먼저 실행한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하라고 뜰 거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파워포인트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엑셀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처음에 개발할 때는 완벽하게 못 만들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식 만들 때 처음 음식을 만들었는데 완벽해, 이런 사람 부럽죠.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뭐 빵 만드는 것도 몇 년씩 고생해서 완성해서 빵을 만든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한 번에 완성이 안 되고 여러 번 고쳐가요. 수백 번 수천 번을 고쳐가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이쯤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내놨단 말이야. 그런데 안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 업데이트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그걸 안 해놓은 컴퓨터들은 옛날 형태로 돼 있잖아요. 옛날 제대로 작동 안 되는 프로그램 상태로.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죠. 그때는 하나의 대비책으로 엑셀을 실행해 놓고 나서 하면 된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엑셀 창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근데 우리 입력이 달랐죠? 우리는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입력을 했는데 이 책에는 가로 세로가 서로 바뀐 상태로 입력을 한 거죠. 어떻게 입력해도 상관없잖아. 어떻게 입력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입력을 했어도 이거를 아까 행렬을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14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아래 그림, 140페이지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이 차트에 보시면 차트에 주요 업종 추이 현황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근데 왼쪽에 5, 10, 15,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에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표를 보고 입력한 건데 이 표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지. 가로에 눈금선은 보이시죠? 근데 세로 눈금선도 있나요? 우리 책에 세로 눈금선도 있나요? 사이사이에 칸막이처럼 들어간 것처럼 뭐가 보이나요? 예. 하여튼 뭔지 몰라도 데이터 표는 보이고 밑에 표는 보이고 왼쪽에 축 제목도 보이고 차트 제목도 보이고 약간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이 다른 거는 우리가 좀 바꿔줘 봐야지 뭐.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원하는 데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입력하려니까 제목을 어떻게 입력해야 아무데나 이거는 슬라이드 제목이고 차트는 여기 있는데 이 차트 제목을 입력할 때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선택해요. 레이아웃이란 메뉴에 와서 차트 제목을 누릅니다.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을 만드는데 이렇게 막 겹치게 만들면 안 되죠. 차트 제목은 차트랑 제목이랑 딱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얘가 문제죠. 얘가 이 슬라이드 제목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슬라이드 제목은 의미가 없어요. 차트 제목이 들어가면은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고 차트를 클릭해서 쭉 위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좋아요. 차트를 크게 늘려주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차트 제목 클릭했죠?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요, 글자를 클릭하고 테두리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요. 차트를 크게 만드는 거는 이 차트를 클릭하면 점선이 나타나는데, 이 선에 여기 제일 중앙 모서리 옆구리 중앙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저 위로 올리시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차트 제목은 클릭하고 나서 쓰시면 되죠. 주요 업종 추이 현황.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건드려야죠? 요 숫자 왼쪽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엑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있었는데 구성 요소는 동일해요. 자, 차트가 보이는 이 전체 영역, 얘를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고, 제목은 차트 제목이라고 부르고,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은 그림 영역이라고 부르고, 눈금선이 보이는데 눈금선이라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열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계열 5월 말 계열, 뭐 7월 말 계열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열들의 색깔을 보면 파란 거는 뭐고 빨간 건 뭐다라고 보여주는 이 동네, 얘를 우리는 범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디스플레이 전자 화학 반도체라는 항목이 보이잖아요. 항목 왼쪽에는 5, 10, 15, 20 하는 값이 보이고요. 그래서 값이 보이는 것을 갑축, 글자가 보이는 항목이 보이는 것을 항목축. 근데 값이 세로로 들어있으니까 세로 갑축. 얘를 만약에 차트를 제가 바꿀 거예요. 이렇게 가로막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갑축이 가로 갑축으로 변해요. 갑축이 가로 갑축으로 변한다고. 아까는 축이 숫자가 왼쪽에 세로 있었으니까 세로 갑축이었지만, 지금은 축이 어디로 갔어요? 세로로 가고 가로로 바뀌니까는 이 축도 가로축인지 세로축인지 알아서 바뀐다. 그럼 여기에 제목을 또 넣어줘야 되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을 넣어줄 거다라는 거. 축 제목 가로축 말고 세로축 넣어야죠. 세로축. 이 세로축에 글자를 써야 되는데, 세로로 글자 쓰기를 할 건지 가로로 글자 쓸 건지. 단위 몇 퍼센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로 제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세로 제목. 여기다가 단위 콜론 몇 퍼센트 라고 이렇게 축 제목을 써주는 거죠. 제목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제목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제목 서식이라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채우는데, 여기는 지금 테두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테두리가 글자만 써 있잖아요. 그러면 테두리 3개 가서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선에 가서 색깔을 빨간 거 선택하면 빨간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채우기로 가서 단색을 채울 거예요. 단색을
그때 색깔은 뭐냐면 노란색을 칠할 거예요. 노란색. 노란색이 칠해지는 거예요. 이게 2007인지 2010인지 알 수 있는 거는요, 여기 파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2010이고요 동그란 단추로 되어 있으면 2007이에요. 여기가 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10입니다. 2007은 생김새가 여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피스 단추. 이거 2007입니다. 2007은요 백날 더블 클릭해봤자 안 떠요. 대신에 오른쪽 눌러서 서식을 눌러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하죠. 그렇죠. 네. 자, 아까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테두리 색깔을 실선으로 가서 빨갛게 그렸고, 채우기 색깔은 단색으로 가서 잠깐만, 제가 아까 차트를 건드렸네요. 차트 제목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노랗게 했고 테두리 색깔은 빨간색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 얘를 제가 안 닫았죠. 얘를 안 닫았는데 모르고 닫았다고 하면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축서식이 뜨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다가 얘를 닫지 말고 이 숫자를 클릭하면 숫자 쪽에 있는 메뉴로 또 다시 바뀌어요. 이때 축 제목을 클릭하면 이제는 또 축 제목에 관한 메뉴로 바뀌어요. 알아서 바뀌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범례를 클릭하면 이제 범례 서식이라는 메뉴로 또 바뀌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얘는 굳이 닫지는 않아도 돼요. 마무리가 안 됐다면 굳이 닫지 말고 하나 열어놓은 상태에서 차트 제목 끝나고 나면 이제 축 제목, 축 서식 갈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축 서식으로 가볼 겁니다. 축 왼쪽 숫자가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요, 제 생각에는 10, 20, 30, 40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5, 10, 15, 20 알아서 움직인 거예요. 제가 건든 거 없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축 옵션에 숫자가 보이는데 자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값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최다값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동이 35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35를 45로 바꿀 거예요. 그럼 고정 버튼 누르시고 이 35를 45로 바꾸세요. 그리고 주 단위도 지금 자동으로 되는데 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고정에다 클릭하시고 얼마로 바꾼다? 10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 창이 바뀝니다. 이 창이 사라져요. 닫기 눌러도 사라져요. 이럴 때 이 고정이란 글자를 다시 눌러주면은 10이 적용된 거로 보일 거예요. 본래는 이렇게 놓고 얘를 10으로 바꾸고 나서 엔터를 탁 쳐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배경 색깔에 들어간 거를 노랗게 칠할 수도 있고 뭐 빨갛게 칠할 수도 있고 칠하는데 나는 질감이 필요해서 뭐 물방울 문양의 질감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걸 그라데이션 처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라데이션. 근데 그라데이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채우기에 가서 그라데이션에 가서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기 색깔. 여기 클릭하면 밑에 색깔이 나타나요. 색깔이 이렇게. 얘를 첫 번째 이렇게 얘를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얘를 움직여도 됩니다.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화면상에서 보세요. 그 왼쪽에는 얘를 선택하고 색깔을 가서 노란색 선택. 그리고 이 두 번째 거 클릭하고 삭제할 거예요.
삭제하는 방법은요 쉬워요. 얘를 마우스로 잡고요 아래로 당겨 버리면 돼요. 고무줄 당기듯이 잡아 당기면 사라져요. 아니면 그 두 번째 거 가운데 걸 선택하고 빨간색으로 삭제하셔도 돼요. 내가 필요한 것에 클릭하면 막 생겨요. 막 생겨요 이거요. 근데 필요 없으면 얘를 밖으로 던지면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란색을 했고요 끝에 있는 걸 클릭하고 얘는 색깔을 빨간 거로 갈 거예요. 노란 거에서 빨간 거로 갈 거예요. 갔어요? 그럼 노란 점에서 출발, 빨간 점에 도착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얘가 지금 모양이 선형이에요. 선형.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45도 각도예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노란색, 아래 빨간색. 이거는 뭐다? 오른쪽 빨간색, 왼쪽 노란색. 위에 빨간색, 아래 노란색. 대부분 45도 각도로 돌렸어요. 이 밝기가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 이 노란색을 클릭해서 밝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던 애를 좀 더 밝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이 허해져요. 근데 밝기를 0에다 놓고 있다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죠? 그럼 검정으로 가는 거예요. 노란색이 아니라 검정으로 갈 수 있어요. 자, 투명도는 보세요. 투명도. 노란색을 칠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죠? 근데 그걸 투명도를 좀 늘려주면 어떻게 돼요? 저 뒤에 이렇게 윤곽도 다 보여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에이 나는 그냥 불투명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빨간색을 선택한 상태에서 밝기를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정해 주시면 되고, 투명도도 어떻게 할 건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닫기를 누르면 나는 원하는 색깔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되는 이런 배경 색깔을 가질 거야, 뭐 이런 거죠. 얘가 이쁘다가 아니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월별로 지금 디스플레이, 전자, 화학, 반도체 분야가 이렇게 지금 판매량이라든지 어떤 이 가격이 보이고 있어요. 업종 추이 현황이 보이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모양새를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바꿀 건데, 자,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나요? 통으로 바뀌죠? 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나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고 온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럼 차트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를 세로 막대로 바꿔놓고, 요거 9월 말 것만 클릭하고, 9월 말 것만 클릭하고 차트 종류를 바꿀 거예요. 뭐로? 꺾은 선으로. 그러면 9월 말만 꺾은 선으로 바뀌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나서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넣어주면은 다 값이 들어가는 거고, 어느 계열을 선택하고 레이블을 선택해주면 그 계열만 선택 들어가고, 그 계열에 있는 어느 요소만 클릭해가지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그 요소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다 꺾은 선으로 가다가 마지막 것만 막대 그래프, 이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냥 9월 말은 처음부터 다 꺾은 선, 그 다음에 7월 말은 얘는 가로막대,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게 뭐 차트가 어떻게 보라는 거야?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가능은 해요. 그래서 5월 말과 7월, 5월 7월은 막대 그래프로 보고
9월은 꺾은 선으로 봐라. 그럼 꺾은 선을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얘는 의미가 없죠. 디스플레이, 전자, 화학, 반도체가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지 솔직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돼요? 다시 얘를 행렬을 바꿀 거예요. 행렬을 바꿔놓고, 행렬을 바꿨어요 지금요. 행렬을 바꾼 상태에서 반도체만 클릭해서 아니면 디스플레이만 클릭해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면, 지금 디스플레이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거죠. 디스플레이 요소만, 계열만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7월, 9월 갔을 때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어떻다? 지금 계속 상승을 가고 있어요. 그럼 아마도 11월 달이나 그 다음 1월 달에 봤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는 이 꺾은 선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꺾은 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차트 종류를 세로 막대로 다 바꿔놓고 데이터 편집을 원래 거로 책에 있는 대로 7월, 9월, 5월 이렇게 순서도 바뀌었는데 순서는 제가 바꿀게요. 이렇게 돼 있는, 본래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꺾은 선으로 바꿔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보세요. 디스플레이 항목을 봤을 때 5월 달에는, 잠깐만요, 색깔 뺄게요. 색깔 빼고 볼게요. 자, 그러면 5월 말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5월, 7월, 9월 달로 봤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전자는 5월, 7월, 9월에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지, 특정 5월 말 거나 7월 말 거를 선택했을 때, 특정 월을 선택했을 때 얘가 내려가는 추세인지 올라가는 추세인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꺾은 선 모양은 155쪽도 그래요. 155쪽도 그래요. 의미가 없는 그래프예요. 이걸 갖고 뭐를 알 수가 있냐고. 내려가네? 내려가는 게 아니죠. 품목이 다른 거잖아요. 품목이 다른 거잖아요. 디스플레이라는 품목이 전자 품목에 비해서 높은 거고, 반도체는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것 뿐이지. 얘를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얘는 계속 내려가고 있네, 장사가 안 되고 있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책에 지금 잘못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면 안 되죠. 어떻게 보여줘야 돼?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편집에 가서 행렬을 전환시켜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본다면, 이때 전자라든지 또는 이 반도체 같은 건 어때요? 반도체는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화학은 어때요?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된 그래프를, 꺾은 선을 보는 목적이죠. 가로 세로를 볼 때 가로 세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가 제대로 보일 때가 있고 꺾은 선이 제대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막대 그래프로 보면, 꺾은 선을 그래프로 보면 결과가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모양새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차트 종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차트 종류를 바꾸실 때는 어느 계열을 클릭한 상태가 아니라 차트 자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건데, 세로 막대 중에 누적 세로 막대를 선택할 겁니다. 누적 세로 막대를 선택해 볼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누적 세로 막대는 5월달에 있는 반도체, 화학, 전자 디스플레이를 더한 거예요. 얘는 5월달 값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7월달, 9월달에 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5월달이 작은 거고 달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업종별로 판매량이나 생산량이나 뭔가가 높아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아까는 낱개별로 보았었잖아요. 낱개별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헷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누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5월달, 7월달, 9월달 말에 있는 누적을 보니까는 9월 말 전체가 다 크잖아요. 근데 이것도 편집에 가서 행렬을 전환시켜 놓고 보면은요, 이건 뭐예요?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어때요? 많이 판매가 된다는, 많이 생산하고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월별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행렬을 전환시켜서 놓고 보면은 항목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월말 결산을 해보니까는 5월, 7월, 9월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행과 열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3차원도 있어요. 3차원도 있어요. 3차원 막대 그래프도 있고요. 3차원 뭐도 있냐면은 누적 막대도 있어요. 3차원 누적도 있어요. 3차원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원기둥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원기둥, 원뿔로 볼 수도 있고요. 원뿔, 뭐 사각뿔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이 보시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2차원으로 그래프를 보면 잘 보이고, 3차원은 막 뒤집을 수도 있어요. 모양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지금 156쪽과 157쪽을 보시면은 국가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그래프가 있는 거를 지금 차트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세로 막대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국가 공공기관 가는데, 처음에는 국가가 좀 많다가 2012년 가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누적으로 볼 거냐. 어때요? 지금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얘를 꺾은선으로 보면 어떨까요? 꺾은선을 보면은 뒤치락 앞치락 하죠. 누가 만나 누가 정리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속 곡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 2017년도, 2020년에 가면은 부채는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대략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로막대로 보면은 이렇게 가로막대 보는 방법, 세로막대 보는 방법, 뭐 그런 겁니다. 보시기 나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그럼 이제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컨트롤 N 누르면 나오는 창입니다. 컨트롤 N 누르면 여러분 혹시 여행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많으시나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공유하고 싶은 사진이 많으면 이거를 앨범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앨범으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바로 전자앨범이 돼요. 뚝딱 만들어내요. 뚝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에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자앨범이라는 거를 찾아가지고 여기 보면 전자앨범을 써요. 전자앨범을 선택해서 검색을 하면 그냥 앨범을 누를까요? 앨범을 선택해보면 앨범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앨범이 보이네요. 웨딩 앨범, 가족 앨범, 뭐 클래식 사진 앨범, 여행 사진 앨범, 애기 앨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앨범 중에서 아기 사진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아기 사진 앨범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여행 사진 앨범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행 사진 앨범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누르면 돼요. 웨딩 사진 앨범은 이거는 우리 웨딩 할 때 업체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좀 돈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우리 애기들 성장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찍은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얘가 만들어줘요. 이렇게. 근데 얘는 뚝딱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다 꾸며 넣어야 돼요. 꾸며 넣어야 돼요. 자, 먼저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을 우리 애가 아니니까 우리 애 사진으로 바꿔야 되겠죠? 얘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여기도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사진들이 지워지면서 여기다 클릭하면 사진이 다시 들어가겠다고 나오네요. 자, 여기도 밑에 있는 것도 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얘를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사진 틀만 남아있고 사진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클릭하면 사진을 물어보네요. 사진을 물어보네.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여러분의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진에 가서 나는 여기 사진이 하나 있거든. 요거. 그럼 이 사진을 선택하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사진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요. 요거 빼고 클릭해 가지고 사진을 집어넣으면 사진이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사진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도 새 슬라이드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 앨범 모양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모양을 선택하면 뭐가 돼요? 요런 이제 사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클릭해 가지고 사진 넣어주시고 여기다 클릭해서 사진 넣어주시고 여기다 클릭해서 사진 넣어주시고 여기는 뭐 하래요? 설명 쓰는 거야. 이 가운데 사진은 뭐 우리 애기 어느 모습 때 찍은 거, 뭐 요거는 뭐 어떤 상황을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달아주면 되고요. 다시 여러분이 이제 새로 만들게 들어가서 아까 여행을 검색했는데 저 앨범을 검색했는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행 사진 있잖아요. 여행 사진 같은 거. 그럼 여행 사진 선택하고 뭐 다운로드 누르면 여행 사진이 생겨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요렇게 모양새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클릭하고 딜리트,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그리고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돼요. 그다가 나 또 다른 모양을 넣고 싶다 그럼 다른 모양을 누르면 다른 모양새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다 클릭해 가지고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풍경 사진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렇게 앨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준비해 놓고 요 모양에 맞게끔 하나씩 넣어주는 좀 노동을 해야 되겠죠. 손품을 팔아야 돼요. 많이 손품이 아니라 노동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앨범을 직접 만들어 넣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씩 넣기가 힘들어. 그럼 사진 앨범을 삽입해 가서 사진 앨범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새 사진 앨범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직접 못 써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은 내 컴퓨터에다 옮겨 놔야 돼요. USB에 있는 거는요? USB에다 옮겨 놓든 아니, 스마트폰 자체를 파워포인트에서 접속을 못 해요. 일로 못 가져온다고.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거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컴퓨터 USB 케이블로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대화 한번 해볼게요. 요게 제 USB 메모리를 어디 있냐면은 안 보이잖아요. 제 스마트폰이 안 보이잖아요. 본래 컴퓨터에 가면 잠깐만, 본래 안 보였나? 보였는데 잠깐만요. 연결됐을 테니까 이제 떴네요. 그렇죠? 여기 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뜨나요?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여기에 제 사진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 사진들이 보이나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선택하면 되네요. 다행히도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이 쭉 선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선택을 누르면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삽입을 누르면 이 사진이 한꺼번에 쫙 들어와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미리 내 컴퓨터에서 갖다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진 앨범 파일 디스크에 가서 자, 이 사진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사진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삽입을 누르면 8개 사진이 들어오는데 보세요. 슬라이드에 맞춰서 들어올 건지, 그림 2개씩 집어넣을 건지, 그림을 4개씩 집어넣을 건지. 그림 4개는 아니죠. 하나씩 가져오면 좋죠. 그림 1개씩 가져올 건데 그림 1개 여백이 어때요? 여백 생기죠? 꽉 채울 건지 꽉 채울 건지. 만들기 누르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사진이 한꺼번에 다 만들어졌죠? 8개 한꺼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행사진이 500장이 있다고 500장의 사진이 한꺼번에 쫙 들어와서 앨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잖아요.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은 사진이 하나씩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애니메이션 처리해 가지고 얘를 하나씩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서 아까 하던 거 있었죠? 아까 파워포인트 창 여기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붙여넣기가 여기 있네. 붙여넣기 이거 들어왔죠? 통째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런 모양 보다가 갑자기 꽉 찬 내용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앨범을 따로따로 만드는 게 보기 좋겠죠. 앨범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USB 메모리에다 담아 오세요. 500장이 되든 1000장이 되든 상관없으니까 담아 오세요. 근데 이제 사진이 가로 사진, 세로 사진도 있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화면이 가로죠. 세로 사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새가 안 이쁠 수는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의 폴더에다가 다 복사해서 담아 오시면 그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실습해 볼 거니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 넣고 싶어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동영상을 가져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네이버 클라우드로 무선으로 보내고 인터넷상에 네이버 클라우드로 가서 다시 다운로드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오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안 되니까는, 케이블이 없으시면은. 자, 토요일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TV 시청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차트가 지금 보이나요? 이게 차트인가요? 차트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프에, 그냥 그래프가 아니라 그림 그린 거예요. 도형. 이게 글자 따로따로 써가지고요. 글자 따로따로 써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색깔을 삽입해 가면 도형이 있잖아요. 도형. 이 도형을 이용해서 쭉쭉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얘만 색깔을 좀 진하게 보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삽입해 가서 차트 만들었잖아요. 이거요. 이거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거를 수작업으로 다 그려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나름 예쁘고 깔끔해요. 자, 여기다가 음악을 하나 들리고 싶은 거예요. 음악. 일단 여러분은 스피커 없으시니까 저만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어폰 꽂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다 이어폰 꽂으시면 이어폰으로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삽입에 가서 저 끝에 있는 오디오, 저 끝에 있는 오디오를 가져올 거예요. 오디오는 어디 있냐면은요, 라이브러리에 가시면은 내 음악이라는 곳에 음악 샘플 안에 가면 3곡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노래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서 삽입할 겁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떡하니 자리를 잡네요. 얘를 어디다 놓을 거다?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얘를 여기다 올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음악이 보이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면 음악이 들리나요? 예. 중지시키고요. 예. 음악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저렇게 기호가 보여요. 마우스로 얘를 갖다 대면 플레이 버튼이 뜨네요. 그렇죠. 그 플레이 버튼이 뜨니까 이제는 플레이를 누르면 소리가 들릴 테고요.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삽입이란 메뉴에 가시면 저 끝에 오른쪽에 오디오라고 있어요. 그렇죠? 오디오 누르시면 오디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묻겠죠. 그럼 컴퓨터는 자동으로 내 음악이란 폴더를 찾아가요. 음악을 안 갖고 문서를 가면 문서에 가서 음악 찾으시면 되고, 보통 컴퓨터에는 음악 안에 음악 샘플이라는 폴더가 또 있는데 이 안에 가면 노래가 있다 이거죠. 이거를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시면 정중앙에 떡하니 박혀요. 얘를 보기 좋으라고 위에다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테스트 해볼 때는 플레이 누르면 소리가 이제 들리잖아요. 그렇죠? 볼륨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멈춰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실제로 이제 쇼에 들어가게 되면은 슬라이드 쇼에 가서 현재 처음부터라고 클릭을 하면 요렇게 그림이 떴지 않습니까?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자동으로 플레이 버튼이 떠서 누르면 소리가 들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멈춰도 되고요. 그런데 요 그림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자동으로 알아서 음악이 나오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오디오 도구라는 곳으로 갈 건데, 재생, 서식, 재생에 가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클릭하면 노래가 나올 건지 아예 자동으로 노래가 나올 건지, 이 슬라이드로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노래가 착 나오게 할 건지. 자,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가만히 있어도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 보기 좋아요? 이게 보기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숨겨라. 요거 그림 숨겨라 해볼게요. 소리는 나는데 요 아이콘이 안 보이죠? 아이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숨긴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와서 보면 있는데, 얘를 이제 슬라이드 쇼를 들어가면은 안 보이겠다라는 거죠. 안 보이겠다. 자, 근데 이 노래가 한 3분 정도 돼요. 노래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틀어줘야 돼요? 아니면 딱 노래 끝나면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지 뭐. 노래가 좋으니까 계속 틀어주세요 라고 하면 반복 재생. 반복 재생하면 뭐가 돼요? 노래가 다 끝났잖아요. 노래가 다 끝나고 나면 알아서 처음부터 다시 또 재생되는 거예요. 반복 재생을 안 하면 한번 틀어주고 마는 거지. 자동 대감기는 뭐예요? 자동 대감기? 이게 옛날 오디오 테이프 같으면 어때요? 오디오 테이프 같으면 플레이 눌러서 다 돌아가고 나면 다시 감아줘야 처음부터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디지털인데 되감기가 필요한가? 앞에서부터 쭉 가서 멈췄어. 그럼 자동 되감기니까 뭐 앞으로 다시 오겠죠. 오겠지. 이렇게 뭐 해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노래가 지루해. 얘가 보니까 앞부분은 잔잔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조용해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 노래를 트는 이유는 졸지 말라고 트는 건데, 꽝꽝꽝꽝 소리만 들려주고 싶은 건데, 그때는 얘를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뒷부분도 이만큼 잘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 보이세요? 높낮이 같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물결 같은 거? 그 물결이 여기는 잔잔하잖아요. 끝에 머리 보세요. 끝에 머리 보면 여기 물결이 어때요? 잔잔하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높잖아요, 물결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제가 물결이 높은 데만 이렇게 놓을 거예요. 플레이를 누르면 얘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노래가 나와. 이 부분이 좀 시끄러운 부분이거든.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뭐가 있냐면, 아까 잘라긴 잘랐는데 이렇게 노래를 앞에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들려주는데, 이 중간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꽝꽝꽝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처음에 꽝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잔잔하게 시작해서 꽝 나오면 좋겠거든. 처음이 보통 노래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가다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 자르긴 잘랐지만 처음 부분이 좀 잔잔했으면 좋겠고, 끝나는 부분도 꽝꽝꽝꽝 하다가 탁 끝나면 듣기 싫으니까 얘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면 좋겠어. 그때 요거예요. 페이드 인과 아웃이에요. 페이드 인을 누르면 여기 이제 1초, 페이드 아웃 1초. 그러면 처음에 1초 동안은 서서히 노래가 등장을 해요. 1초부터는 꽝꽝꽝꽝 나오다가 끝날 때 1초 동안은 서서히 줄어들어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우리 드라마 볼 때 페이드 인 아웃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드라마가 딱 끝나고 나면 광고 들어가죠? 광고 들어갈 때 어떤가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딱 끝나자마자 바로 광고가 보이는데 광고 화면하고 드라마 화면하고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쳐요. 드라마가 딱 끝나자마자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검정색으로 싹 변해요. 드라마가 검정색으로 갔다가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긴 짧지만 드라마가 딱 끝나고 나서 광고가 바로 붙어서 나오지 않고 페이드 아웃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페이드 아웃. 그게 1초씩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도 어때요? 첫 장면이 바로 나오지 않죠? 광고 끝나자마자 검정창으로 갔다가 거기서 드라마가 서서히 등장을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건 페이드 인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플레이를 누르면 처음에는 갑자기 커지지 않고 서서히 커지고 끝날 쯤 되면은 서서히 꺼지는 거죠. 소리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걸 페이드 인 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디오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비디오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가서 찍은 동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 동영상을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집어넣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는 이 책에 있는 노래를 우리가 이제 조절하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163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디오 그룹, 오디오 도구에 있는 뭐 재생, 오디오 트리밍, 아까 트리밍은 뭐라 그랬죠? 가이즈라는 게 트리밍이에요. 트리밍은 여러분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보기 싫은 친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위로 샥 오려버리잖아. 그 트리밍 하는 거예요. 트리밍. 그래서 근데 노래가 그런 건 있어요. 중간에 왼쪽에 요 부분, 오른쪽 저 부분 두 군데를 내가 듣고 싶어. 그게 돼야 안 돼요? 지금 노래가 한 곡인데 그러니까 머리 띄고 꼬리 띈 거잖아요. 그 몸통만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 쪽의 일부분, 몸통 쪽의 일부분, 꼬리 쪽의 일부분을 따로따로 잘라서 들을 수가 있나요? 여기서? 그런 건 없죠. 잘라서 여기 내가 섞어서 듣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하나로만 하나. 만약에 노래가 1시간짜리 노래인데 중간에 3분 들려주고 중간에 또 3분짜리 다른 그 부분에서 3분을 또 자르고 가져오려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편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편집할까요? 얘는 안 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요 부분하고 두 군데를 가져오고 싶은 건데 그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럼 천상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어떻게 잘라요? 노래가 잘리는 건 아니고 앞부분을 안 듣겠다, 뒷부분을 안 듣겠다라고 중간만 듣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노래를 하나 더 가져와 볼까요? 삽입해 가서 얘를 복사해도 되죠? 아니 오디오를 하나 더 가져오면 아까 요 노래였는데 요거는 앞부분을 듣는 거죠? 얘는 앞부분을 듣는 거고요. 얘는 뒷부분을 듣겠다라는 거죠. 뒷부분을 듣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앞부분, 얘는 뒷부분인데 요거 끝나면 얘가 나오나요? 명령을 걸면 되지. 요거 끝나자마자 요거 나와라. 어떻게 해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얘는 자동 재생하면, 반복 재생하면 안 되죠. 이 노래 끝나고 나면 가만히 있어야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를 계속 틀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빼줘야 되겠지, 이거는. 자, 자동 실행이 되고 나면 얘는 언제 실행해야 돼요?
요 끝나고 나면 얘가 실행돼야 되는데 순서를 넣어줄 때는 그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앞부분하고 뒷부분 노래 중에서 이 뒷부분에는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할까요? 얘는 자동 실행이죠? 아까 자동 실행 있잖아요. 뭐 클릭할 때 실행이든 아까 여기서 보니까는 자동 실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동 실행을 하고 요 끝나고 나면 요 노래가 넘어가게끔 하는 거는 요 노래에다가 이전 효과 다음에 그러니까 이 노래 끝나면 요 효과로 오늘하는 얘기죠? 순서가. 자, 그러면 순서가 요거 끝나고 요게 지금 노래가 얼마나 긴 건가요? 자, 요렇게 됐다고 치고 얘는 뒷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실행을 하면 안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요 노래 끝나고 나면 요 노래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노래 끝나고 나서 클릭할 때 실행, 자동 실행을 하든 클릭할 때 실행하든 상관은 없는데 순서가 클릭할 때 실행, 얘는 이전 효과 다음에 실행.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끝나고 안 넘어가는데? 효과 옵션에 갔다. 타이밍 이전 효과 다음에 뭔가 방법이 있겠죠?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비디오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비디오. 지금 교재에서는 163쪽, 164쪽, 165쪽으로 가면서 이 노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노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삽입에 가서 오디오에 가면 샘플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노래가 제가 갖고 있는 게 혹시 있나 볼게요. 제 자료실에 없네요. 제 USB 메모리에는 USB 메모리 안에는 노래가 들어있나요? 볼까요? 태양의 후예 있다. 말해 뭐래 뭐 이런 거 있대요. 여기 있다. 이런 노래를 집어넣으면 근데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제가 배포하면 안 돼요. 저작권법에 걸리니까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책에서는 이런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삽입에 가서 클립 아트에서 가져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 오디오에 가면 아까는 우리가 오디오에 있는 오디오 파일을 불러왔는데 클립 아트 오디오라고 있단 말이에요. 클립 아트 오디오를 가서 그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안에 파워포인트가 제공해주는 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리가. 여긴 뭐 박수갈채하고 전화 소리하고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책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신호음도 있고 뭐 컴퓨터 키보드 소리도 있고 한데, 박수갈채를 한번 클릭하면 여기로 들어가요. 플레이 누르면 소리가 작지만 뭐 박수갈채 같은 이런 소리가 들어가고, 전화 소리를 누르면 전화 소리가 들어가면서 전화 소리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라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떻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삽입에 가서 오디오에 가면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하고 계시나요? 확인. 여기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하고 계시나요? 이런 소리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녹음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앞에 마이크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녹음이 된 거고, 마이크가 없으면 녹음을 못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오디오는요, 이 마이크는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스마트폰을 꽂아 갖고 통화도 가능하잖아요. 마이크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걔를 꽂으면 소리가 안 돼요. 스마트폰에서 쓰는 이어폰은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간에 마디가 3마디가 있어요. 4마디가 들어있고 칸막이가 3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잠깐 그려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잭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잭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는 이제 뭐로 되어 있어요? 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간격으로 되어 있고 칸막이가 3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4극 단자라 그래요. 근데 일반 오디오 잭을 보면 3극이에요. 3극. 여기가 이렇게 돼 있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돼 있나 그래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3극이에요. 3극. 4극하고 3극하고 달라요. 4극은 이어폰 스테레오하고 마이크를 같이 넣어주는 게 4극이고, 3극은 스테레오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잭이 따로 있어야 돼요. 마이크 잭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이어폰 그 스마트폰 이어폰 잭을 꽂아가지고 소리는 들리는데, 녹음을 하실 때는 오디오 잭이 아니라 마이크 잭이 꽂으면 몰라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마이크를 여러분이 사용했으면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녹음을 안 할 것 같으면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예. 마이크가 들어가야지만 활성화가 되나요? 그렇죠. 마이크를 꽂지 않으면 녹음이 안 돼요. 그렇죠. 입력하는 도구가 있어야 뭐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꽂으면은요, 컴퓨터에서 마이크 잭이 꽂혔네요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볼륨 조절 창이 있는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제 소리가 좀 증폭돼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좀 떨어지면은 이제 소리는 들어가고 증폭된 소리는 안 나오겠죠. 이런 마이크를 꽂아놔야만이 마이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증폭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마이크 증폭을 안 하면 소리가, 증폭된 소리가 없죠. 자, 보세요. 하우링도 생기네요.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제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되면 너무 크니까 약간 떨어지고, 너무 멀면 제가 목소리 크게 내야 되니까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마이크 잭에 있거든요. 이건 스테레오로 녹음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스테레오로 녹음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만이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인가요? 여기에 녹음기가 있어요. 자, 녹음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장해 볼게요. 근데 요 녹음기가 조금 그러네요. 내 컴퓨터에 가면 아까 내 문서에다 제가 녹음을 했는데 여기 있네요.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네. 밑에 여기 있어요. 요거 제목 없음.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더블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녹음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지금 이 창에는 그런 기능이 없나요? 거꾸로 재생하는 게 있는데, 거꾸로 재생. 여기는 지금 재생을 하면 똑바로 재생만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를 거꾸로 재생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녹음할 때 녹음을 해놓고 나서 여기서 바로 재생이 됐거든요. 이때 거꾸로 재생하면 제 소리가 이상하게 재생이 돼요. 1, 2, 3, 4, 5 이렇게 녹음을 하면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재생되는 거 아니에요? 1, 2, 3, 4, 5 그럼 우와 뭐 이상하게 나와요, 소리가. 그래서 예전에 서태지 씨가 노래 부를 때 거꾸로 들었더니 뭐 피가 모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디지털은 그게 가능하죠. 거꾸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안 꽂혀 있으면 녹음을 못 하니까는 그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69쪽에 동영상 넣는 게 있어요. 동영상 한번 열어놓고 볼까요? 섬여행이라고 하는 섬여행이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연습 한번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섬여행이라는 거를 이게 열어와서 여기다가 섬여행 동영상을 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삽입에 가서 비디오를 넣어야 되겠죠. 비디오. 이때 내 컴퓨터에 있는 비디오를 불러올 건지 아니면 아까 클립아트에 있는 비디오만 따로 불러올 건지 이런 거, 아니면은 인터넷상에서 비디오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유튜브라든지 유튜브 동영상 많잖아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자, 먼저 그냥 비디오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 컴퓨터 상에 있는 야생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내 컴퓨터 안에 비디오라는 폴더 안에 비디오 샘플 안에 야생이라고 있어요. 얘를 삽입을 하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요. 이 큼지막하게 동영상을 재생할 건지 줄여가지고 요만하게 재생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지금 동영상을 두 군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동영상을 1위, 2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비디오에 가서 아까 우리 샘플 데이터 있었잖아요. 이 샘플 데이터 안에도 구장에 가면은 섬이 있어요. 얘를 하나 보여줄 건지 이렇게 보여줄 건지, 이렇게 동영상을 두 개를 열어주고 얘를 재생할 건지. 여기 샘플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서 비디오에 가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를, 자, 요거 야생은 제가 좀 빼버릴게요. 자, 요렇게 두 개를 열어놓고, 자, 이제 플레이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떤 동영상을 보여드릴까요? 라는 거지. 바다가 좋으세요? 아니면 계곡이 좋으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밑쪽에 있는 바다 사진을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동영상이 보이죠. 그렇죠. 여기도 플레이를 누르면 여기도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겠죠. 근데 요만한 거로 보일 거냐 크게 보일 거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화면상에선 조그맣게 보였지만
얘를 재생 버튼 누르면 크게 보일 거냐 요만한 거로 보일 거냐. 근데 아까 우리 사이즈를 줄여놨지 않습니까? 줄여놓으면은요 이만하게 보여요. 근데 위에 재생이라는 곳에 가서 전체 화면 재생이라고 있거든요. 전체 화면 재생. 아래 그림도 전체 화면 재생이라고 선택을 해 놓으면은 실제 슬라이드 쇼 할 때 얘를 클릭하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전체로 나와요. 그리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또 자기 원래대로 작은 거로 보였다가 아래 그림을 또 플레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도 전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큰 동영상을 꽉 채워놓고 재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썸네일처럼 엄지손톱이라고 하는 거죠. 썸네일 조그만 그림으로 보여준 상태에서 얘를 재생을 누르면 여기선 조그맣게 보이지만 실제 실행을 하면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얘를 실행하면은 뭐가 된다? 전체 창으로 보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종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자, 또 한 가지는 이게 남의 동영상이잖아요. 재미가 없죠. 화질도 별로 안 좋고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별로 애착이 안 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가족들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가지고 앨범을 만드는 것도 있다 그랬고 여행 가서 찍은 가족들 막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하는 동영상을 찍으실 수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예쁘지. 내게 들어가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동영상하고 사진들을 가져오시라고요. 그러면 가족 앨범 만드는 연습을 다음 시간에 묶어서 한번 할 거니까는요. 예. 자. 지금 여기도 자르는 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비디오 중에 요거 썸 말고 컴퓨터에서 제공해주는 이 야생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야생. 얘는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근데 말 달리는 장면 보기 싫거든? 말 달리는 장면을 빼고 새 날아가는 장면서부터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비디오 트리밍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말 달리는 장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은 이렇게 새가 지나가서 자, 새 지나가는 장면까지만 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재생하면 뭐가 돼요? 잠깐만요. 얘를 플레이 누르면 트리밍이 안 됐다? 비디오 트리밍이 자, 됐어요. 볼게요. 여기 와서 얘를 누르면은요 새 지나가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트리밍 할 수도 있고요. 볼륨 조절도 가능해요. 볼륨 조절도 나는 높게 할 거야. 근데 시끄러. 음소거 할 거야. 동영상 안에 소리가 막 시끄러운 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들으니까 정신 사나워. 그래서 나는 영상만 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볼륨을 소거시키면 돼요. 음을 소거. 그러면 영상만 나와요. 소리 안 나고. 아까 그 동영상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비디오에 들어가서
야생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지금 소리가 들어있죠? 얘를 재생하면 말 달리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배경음악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들리는데 소리 없이 뜨니까 또 심심하면 오디오를 넣어볼게요. 아까 우리 그 음악에 가면 음악 샘플 중에 음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음악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이렇게 이 오디오를 이렇게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이 오디오는 재생할 때 보이면 안 되죠. 자,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이 오디오 표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표시되지 말고 숨기면 되고요. 근데 플레이 누르는데 이 비디오를 플레이 누르면 비디오는 플레이 되는데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도 플레이, 쟤도 플레이, 다 플레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 실행? 비디오도 자동 실행?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디오랑 오디오랑 같이 실행되는 거죠? 잠깐만요. 얘가 죽었네. 자동 실행이라고 했는데 오디오도 자동 실행이고 비디오도 자동 실행을 해놨는데 어머? 뭐가 안 되네요? 그러면 오디오 비디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요. 비디오는 비디오로 놀고 오디오는 오디오로 놀고 같이 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찍으신 동영상 중에 지저분하게 소리가 들어간 거는 음을 빼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건 음을 듣고 어디는 음을 또 빼고 막 이러고 싶을 때는 파워포인트로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꾸미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비디오 따로 오디오 따로 우리가 같이 끄집어내 가지고 작업도 해보고요. 예. 지금은 이제 자그만 비디오 영상 집어넣어 가지고 재생하면은 얘가 어떻게 큰 창으로 열리게끔 그 작업을 해 놓은 거죠. 책에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했어요.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댁에서 이걸 가지고 잔뜩 많이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77쪽 177쪽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이 비디오를 어떻게 꾸몄어요? 자,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비화면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도형을 이렇게 동글뱅이 도형 있잖아요. 이렇게 넣고 얘를 뭐를 해라? 치우기를 투명으로 해버리면 선만 들어가죠. 선만. 이런 선이 여러가지 선이 있는데 이런 선을 이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윤곽선에 가서 두께를 늘려주면 막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키타임 플레이어를 설치하라는데요? 어떤 거요? 키타임 플레이어. 제가 지금 저걸 해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비디오를 가져오는데 WMV라는 동영상이에요. WMV.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샘플은 뭐가 있냐면요, 섬.avi, 해변.avi에요. 얘를 이렇게 쓱 집어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모양새 있게 이렇게 177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플레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재생은 돼요. 근데 재생을 할 때 전체 창으로 재생하게 되면은 이때 재생을 눌러라 그러면 전체 창으로 열려서 재생은 되겠죠. 그런데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안 열려요? 안 열리니까 천상 스마트폰으로 가서 제가 동영상 얘를 복사해서 어디다 넣을까요? 구장에다 한번 넣어보고, 복사되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게 mp4로 되어 있죠. mp4 동영상을 가져오려면 문제가 되는 게 좀 있네요.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을 재생해야 되는데, 아까 WMV나 AVI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그냥 가져오면 착 재생이 돼요. 근데 mp4라고 하는 얘는 mp4를 파워포인트에서 재생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 여기 이런 거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보이죠. 그렇죠. 자, mp 동영상을, 이거 뭐야? 아, 돈 주고 사래. 이런 싹을 광고를. 자, mp4 WMV 변환 방법이라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mp4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mp4 동영상을 삽입하려면 뭐라고 해요? 안 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저도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서 비디오를 집어넣어서, 아까 이건데 이거 얘를 삽입을 하면 전 삽입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플 퀵타임 플레이어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래요. 애플 퀵타임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퀵타임 플레이어. 얘를 설치하고 나서 파워포인트를 다시 껐다가 다시 켜갖고 작업을 해보려는 거예요. 여기 써있대요. 그렇죠. 그럼 애플 퀵타임은 뭐냐면, 애플 아이폰 만든 애플 있죠? 거기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퀵타임 포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얘를 검색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퀵타임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퀵타임이라고 있어요. 윈도우용 퀵타임 이런 거. 그럼 클릭을 하면은 얘를 설치하라는 얘기죠. 퀵타임 7.8인지 뭔지 몰라도 얘를 다운로드 해라. 이거는 애플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다음 얘 일반, 이거는 뭐 넣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어떤 동영상의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동영상 종류는 또 안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때 이 퀵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주면은 안에서 다 변환을 시켜주긴 해요. 이게 코덱이라는 말 들어보죠? 코덱? 여러분, 코덱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곰플레이어나 이런 동영상에서 어떤 동영상을 재생하려고 그랬더니 뭐 비디오 코덱이 안 맞네, 뭐 오디오 코덱이 안 맞네 이럴 수 있어요. 코덱은 영어로 이렇게 써요. 코덱은 이거의 합성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압축해서 저장하는 거고요. 얘는 압축을 풀면서 재생한다는 뜻이에요.
왜? 동영상, 이게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하죠. 멀티미디어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멀티미디어는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에는 뭐가 있어요? 디카 사진 있잖아요. 디카로 착각 찍는 사진 있잖아요. 이게 보통 JPG 이렇게 저장이 돼요. JPG. 이 디카 사진은 용량이 커요. 용량이 커서 보관이 불편해요. 어떻게 될까요? 얘를 용량을 줄인다. 용량을 줄여서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량을 줄여서 보관하려니까 압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재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블 클릭하면 뭐 사진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압축을 풀면서 재생하는 거예요. 즉 보관할 때는 보따리에다 꽉 묶어서 이렇게 착 공기 빼가지고 장롱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보관하면 많이 저장이 되니까. 그리고 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보따리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디컴프레스예요. 그래서 합쳐서 코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오디오도 있죠. 오디오.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MP3 이거. 근데 비디오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좀 전에 WMV라든지 뭐 AVI라든지 그 다음에 MP4라든지 이런 등등 굉장히 많아요. 동영상은. 비디오는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요거 WMV는 뭐냐면요, MS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거예요. 규격을. WMV라는 동영상의 종류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 규격이에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MS 거잖아요. MS 프로그램이니까 MS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샘플은 다 WMV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소리도 MP3으로 안 만들고 또 뭐가 있냐면 웨이브라는 것도 있어요. 웨이브. 근데 웨이브는 압축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WMA도 있어요. WMA도 MS가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노래, 소리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행한 게 MP3이죠. MP3. 근데 MP3는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MP3 노래를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공짜로 같이 들으세요 하고 배포했어요. 그런데 1명, 2명, 3명, 4명 막 다운로드 받았어요. 내 노래가 좋았는지. 그 저번에 드라마에 보니까 뭐 오빠가 간다 이 드라마 그 있었죠. 그 누구 가수 탤런트가 가수 역할 하면서 하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무슨 양복점인가? 그 양복점에 있는 누군가 사위가 하나가 오빠는 간다 뭐 노래 불렀더니 트로트 가수. 자, 그 노래를 공짜로 들으세요 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으면 MP3 사용료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노래를 또 다운로드를 무료로 하니까 돈을 받고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받았으니까 20만 명이 되던 2천만 명이 되던 받은 돈 가지고 사용료 내주면 되는데,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MP3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방송통신대학교는 재학생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인데 오디오 강좌가 있거든요. 오디오 강좌가. 근데 오디오 강좌를 한 번만 들어도 50만 번이잖아요. 50만 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근데 20만 번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는 MP3를 오디오를 안 만들어요. WMA로 만들어요. 그 동영상은 다 WMV로 만들고요. 그러면 내 윈도우하고 궁합이 짝짝 맞아요. 전혀 뭐 코덱 문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는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얘를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워포인트 껐다가 껐죠, 그렇죠? 다시 실행해서 여기다 삽입해 가서 비디오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 비디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비디오도 가져왔고요. 저 비디오도 가져와 볼게요. 이제 보이네요? 보이죠? 약간 안 보였는데 보이잖아요. 근데 용량이 커가지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한 것 뿐인데, 자, 이제 얘를 보이니까 재생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갖고 내려오다 아빠 다쳐가지고.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을 우리 애 데리고 가서 찍은 건데. 예. 볼륨을 좀 줄여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동영상이 촬영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결은 뭐다? 퀵타임을 설치하시면 돼요. 퀵타임. 퀵타임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 할까요? 인터넷상에서 퀵타임 검색하면 미국에 있는 애플 홈페이지에 퀵타임이 연결돼서 있으니까 그것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이 컴퓨터 안에 동영상이 잘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시간에 할 거 예고를 해 드릴게요. 사진 가져오시고 동영상 가져오시면 그걸 가지고 앨범처럼 만들 거고요. 앨범을 만들 때 어떤 전환 효과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쁘게 좀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넣을 거예요. 그게 10장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 보면 뭐 그래프도 보이고 도형도 보이고 하는데 이런 재미없는 남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 제가 준비물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준비물은 사진, 비디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노래도 가져오세요. 그 이어폰 챙겨 오시고요. 이어폰을 꽂아야 노래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거만 챙겨 오시면 돼요. 이거